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파인프리티 소속 연구원 오윤석입니다. 오늘 알아볼 논문은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with GAN2 Guide Marker Discovery라고 이걸 짧게 아노겐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오늘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했고, 네, 처음은 개요입니다. 우선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 대해 모르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노멀리 디텍션은 현재 의료, 산업 등의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 몇 회사들은 딥러닝을 활용해 기계 결함을 분석하거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을 도출하는 등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 중입니다. 여기 왼쪽 보이는 이미지는 엠브리텍이라는 데이터셋인데 이는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에서 이미지넷과 사이퍼10이 존재하는 것처럼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대부분의 논문에서 평가 지표가 되는 데이터셋입니다. 대부분의 어노멀리 데이터셋에서 트레인 데이터는 정상 라벨에 해당하는 데이터로만 구성되어 있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정상과 비정상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어노멀리 디텍션은 주로 unsupervised learning으로 진행합니다.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nsupervised learning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을 진행시켜 비정상을 구분하는 학습 기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이미지와 같이 어떠한 군집을 이루어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게 됩니다.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4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알아볼 아노겐은 논문 이름과 같이 겐을 활용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겐과 오토인코더를 혼합한 네트워크들이 많이 연구가 돼가고 있고 트랜스포머 등 다양한 기법들로 트렌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 왜 unsupervised learning을 사용했을까요? supervised learning은 어노멀리 디텍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상 데이터에 비해 비정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이 힘듭니다. 공장을 예시로 들자면 대부분의 기계들은 제품 몇만 개를 생산할 때 비정상 제품을 한 개 생산할까 말까입니다. 비정상 데이터 1000장을 위해 정상 제품 수만 장, 수억 장을 생산하는 것은 현실로서는 힘듭니다. 또한 데이터 불균형이 생기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모든 이미지 데이터를 라벨링하기에는 매우 큰 노동이 필요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랜드스케이프 데이터 마냥 수만 장의 데이터가 라벨링 되어 있으면 좋지만 이는 비용적인 측면으로선 매우 힘듭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미지 전체에 대한 피처를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어노멀리 디텍션에서는 이미지 전체보다는 특정 결함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어텐션 기법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CNN 모델로서는 활용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네, 이제 아노겐의 논문 본문입니다. 오늘 알아볼 아노겐의 논문은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의 겐을 활용한 시작점이 된 논문입니다. IPMI 2017년도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노겐의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노겐에서는 이러한 망막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랜덤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그 제너레이터는 정상 라벨에 해당하는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모델을 통해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고 로스 연산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학습이 끝난 후 정상 비정상 데이터를 모델에 넣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학습이 끝난 모델은 맨 오른쪽 이 빨간색 이미지 영역과 같이 어느 부분을 보고 비정상 데이터로 구분했는지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체적인 아키텍처의 흐름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아노겐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아노겐에 사용되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위 수식과 같이 일반적인 겐과 같고 전체적인 아키텍처 또한 DC겐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DC겐과의 차이가 있다면 정상에 해당하는 이미지로만 학습을 진행합니다.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사용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정상 데이터의 진짜 이미지들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는 벡터들로 구성이 됩니다. 학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레이턴 스페이스를 Z1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우선 Z1을 랜덤 샘플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가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 후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기 전 리얼 샘플과 페이크 샘플을 비교를 합니다. 물론 이 두 이미지는 정상 라벨에 해당하는 이미지지만 리얼과 페이크 이미지 간의 차이를 하기 위해 레지듀얼 로스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레지듀얼 로스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세 번째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위 이미지 중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D 로스를 통해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한 로스를 통해 토탈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전 슬라이더와 같이 학습을 진행한 후 G와 D에 해당하는 웨이트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 레이턴트를 다시 재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처음에 진행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Z1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 진행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Z2 이렇게 계속 n번 반복하게 되면 ZN이 n번 반복하게 되면 ZN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로스식은 위와 같이 정의하고요. 그리고 여기 논문에서는 총 500번의 반복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너레이터가 리얼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정상 이미지 기준으로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토탈 로스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정상일 때는 로스가 작게, 비정상일 때는 로스 값이 크게 나옵니다. 따라서 어노멀리 스코어는 이렇게 토탈 로스로 정의를 할 수 있고 테스트 진행 시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를 X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면 레지듀얼 이미지는 아까 그 수식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식처럼 X에 대한 레지듀얼 이미지를 정의할 수 있고 이는 단순히 인풋 이미지에서 제너레이터가 생각하는 정상 이미지를 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연산을 진행하면 맨 처음 첨부한 이미지에 그 어노멀라이즈 같이 모델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논문의 결과입니다. 실험은 실험 만장의 그레이스케일로 구성된 64x64 사이즈의 망막 데이터로 진행하였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같은 조건을 8,192장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노멀과 앱노멀이 각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직 논문에는 안 나와 있었고요. 무튼 모델은 DC겐을 약간 변형시켜 각 컨볼루션의 채널을 절반씩 줄인 것을 사용하였고 결과 이미지의 행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 행이 진짜 이미지고요. 두 번째 행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 세 번째가 레지듀얼 이미지고 네 번째가 인간이 직접 라벨링을 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보면 해당 모델이 비정상 영역을 그나마 좀 잘 포착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지표의 결과입니다.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는 ACC라는 지표보다는 이렇게 생긴 ROC 커브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테스트 데이터 100장 중 정상이 99장, 비정상이 1장 있을 경우
모델이 잘 학습이 돼 있지도 않은데 모델이 이 100장 다 정상이라고 측정을 해버리면 ACC는 단순하게 99%가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ACC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레이콜과 폴리시전을 활용해서 만든 ROC 커브를 사용합니다. ROC 커브는 위 A, B에서 보이는 커브와 같이 생겼고 이 커브 아래의 쪽 면적을 AUC라고 부릅니다. 당연하게도 AUC가 높을수록 성능이 더욱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결과를 보면 꽤 좋게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오른쪽 C는 레지듀얼 스코어를 분산화시킨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상과 비정상 데이터의 스코어가 뚜렷하게 차이가 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의 가장 큰 단점은 결국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어노멀리 스코어의 기준점은 결국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지정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드 리뷰입니다. 네, 우선 모델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는 논문과 같이 DC겐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은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 했기 때문에 레이턴트 디멘전을 100으로 두고 파라미터 세팅을 약간씩 조정해서 변경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 코드를 통해 겐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네, 여기 코드 보시면 랜덤 스페이스 Z를 생성하고 이를 제너레이터에 넣으면서 이를 통해 나온 페이크 아리얼에 대한 로스를 각각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에 넣어가지고 최종적인 D 로스를 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너레이터 여기 엔크리틱은 5로 설정하여 5번에 한 번씩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진행해 줬습니다. 겐 로스의 결과를 보면 딱히 차이가 별로 없었으며 G 로스 또한 처음과 비교해서 별로 줄진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인코더 모델을 구현하였으며 레이턴트를 구하는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 최종적인 이 로스를 보면 그냥 로스 이미지에다가 카퍼와 로스 피처를 곱한 값을 통해서 최종적인 이 로스를 구했고요. 여기서 이 로스가 의미하는 바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0에 가까울수록 해당 모델이 진짜와 같은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 로스 이 로스는 제가 PPT를 약간 빼버린 것 같은데 이 로스 같은 경우는 학습이 잘 되었고요. 최종적인 학습 데이터에 대한 비주얼라이징한 이미지입니다. 맨 왼쪽이 진짜 데이터들, 그 다음이 제너레이터가 생성된 가짜 데이터, 그 다음이 여기가 이 부분이 레지듀얼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어노멀리 스코어는 이전 인코더 로스와 같고 이를 기준으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은 최종적인 AUC, ROC 커브를 그린 그래프고 오른쪽은 어노멀리 스코어별 정상, 비정상 기준점입니다. 분포를 보면 여기서 대략 0.1 정도를 어노멀리 스코어로 잡으면 분류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